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 PC에서 지금 다 검찰에 보고해냈잖아요. 딱 아들이 받았던 상장 2013년 거를 스캔을 해서 관련된 내용, 위 사람은 이 내용 싹 지우고 보관하고 있었던 총장의 직인 스캔을 딱 떼서 거기다 딱 찍고 내용을 워드 프로세서로 촥 쳐서 이름을 딱, 딸의 이름을 딱 해서 뽑아서 딱 그 사본을 해서 제출했다. 네. 우선 첫 번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 즉 동양대 총장의 어떤 허락 없이 정경대 총장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결국은 문서를 위조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또 이미 그 부분을 기소를 했죠.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무소 위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항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뭐 그런 파일들이 들어있었다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장은 다 각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이 정경심 교수가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서도 다룰 수 없고 또 하드디스크도 떼는 것도 못하는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사실상 전무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PC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겠느냐. 뭐 평소에 컴퓨터를 자주 다루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작업이지만 사실 좀 연령이 좀 높고 그런 작업들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감도 못 잡는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그 공소장에 불상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공범. 즉 검찰이 보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혼자 한 건 아닐 것이다. 혼자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 판단에 따를 때도 그럼 그게 누군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마약 범죄라든지 기타 끝까지 추적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범을 그래서 불상인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뭐 투약했다, 이런 표현들은 공소장에도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 불상지의 불상인으로부터, 이런 경우에도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경우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검사가 상당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물론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 정경심 교수가 부탁을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부분을 검사가 찾아서 재판 초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초유의 일이에요.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지, 상장을 위조했지. 근데 이게 사실은 초유의 일이라니까요. 동양대 총장 상장을 위조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딸 주요 입시 근거 자료인데, 자, 조홍천 의원님. 네. 자,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1년 전에 근데 조홍천 의원님께서 조국 민정수석 거기 청와대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 특감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지금 청문회 때 조국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거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조로 드러나고 있는데 조국 장관은 정말 책임 없는 거예요? 아내만 처벌받으면 끝이에요? 이게 뭐 위조가 된다면 사실 뭐 정말 참 난감한 경우에 처할 겁니다. 예, 저도 뭐 아는 것도 없이 매번 수요일마다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되는 것도 참 난감한데 본인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걸 자꾸 불법, 적법, 위법, 합법의 문제로 자꾸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장관의 적합하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초유니까 언론으로서는 계속 집중하고 과연 이게 위조됐냐 말았냐 그러면 누가 했냐 구체적인 경위 단독으로 계속 하는 그 뭐 속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 그럼 국민의 심정으로서는 그러면 과연 법무부 장관이 그 자기 부인과 딸이 연루된 문서 위조 사건 그 오버랩을 시키면은 뭐 국민들께서는 판단을 하시겠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기생충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감해진 상황인데 이 한국 사회가 이미 또 새로운 신계급 사회가 된 거 아닌가. 또 이 사건이 그 계급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그 공고하게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를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예. 자,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이제 대통령도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숨겼다면 이 대통령을 속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언론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당시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이 의혹들이 보도되자 서울대 그리고 연대, 고대, 스카이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내일요. 스카이, 내일 학생주도 동시 촛불 집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카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지금 다 촛불 집회를 연다는 거죠. 일단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직접적 당사자인 고대가 부정과 불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입학 취소가자. 논문 내지 않았다. 강변하던 장관이 거짓말에 책임져라.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 집행부도 가세했어요. 조 장관 임명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는 문제의식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한다. 목표 달성될 때까지 후속 시위 열겠다. 그리고 서울대 추진이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 19일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모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은 내일 오후 8시에 동시에 촛불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